이번 시간은 미술치료의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술치료가 어떤 곳에서 활용이 되고 또 우리 미술치료사들이 어떤 곳에서 일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신분석가는 인간은 자신의 치명적인 상처 때문에 창조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나 어떤 위기 상황 그리고 가난과 같은 만성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문제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2차적인 예방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런 정서적인 곤란을 치료하는 것처럼 예방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많은 절감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술 치료는 특히 이제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되는데 그런 이유로 미술 치료는 건강을 촉진하는 1차적인 예방으로도 매우 적합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분야에서 미술 치료가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의료적으로 또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시민성 질환, 그리고 외상과 재활, 그리고 말기 환자들, 그리고 사별을 경험할 때의 그런 어떤 그 정서적인 그 감정들을 해소시키고, 재난, 얼마 전에 그 세월호 사건도 재난에 해당이 되겠고요. 교도소, 그리고 일반인들의 모든 어떤 심리적, 그리고 신체적,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지니까요. 건강해 하기 위해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료적인 미술 치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미술을 통해서 어떤 육체가 치료된다 이런 것들은 옛날 그 고대에도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이집트인들의 무덤에 있는 이미지들이 그 치료의 일부로서 이렇게 그림에 보면 그 여행을 하면서 나일강 위에서 나일강에서 의식용 배 위에서 그 치료적인 목적으로 그림을 그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이 우울한 시간을 보내는데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미술 치료라는 용어를 만든 그 아드리안 힐은 그 결핵 요양소에서 어떤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미술을 선택해서 미술을 함으로써 어떤 그 지루한 생활에 어떤 활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미술이 그 어떤 상처, 외상으로부터 뒤틀린 어떤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대표적인 화가가 프리다 칼로라는 작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프리다 칼로는 18세 때 그 버스 사고로 척추와 골반이 부셔졌는데 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그림을 계속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누워서도 계속 그림을 그린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때 프리다 칼로는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아는 유일한 것은 내가 그려야 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어떤 자신의 그런 고통을 이겨내고 또 어떤 질병과 상처들이 있는 환자들이 어떤 치료의 일부로서 이렇게 미술 치료를 점점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미술 치료 분야는 병원과 진찰실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성장이 되어 왔는데요. 이 환자의 미술 작품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증상뿐만 아니라 어떤 기질성의 결함이나 어떤 정도나 이런 것들을 또 그림으로도 밝혀낼 수가 있겠고요.
또 질병과 어떤 치료에 대한 환자의 기분을 어떤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 치료를 받으면서 받은 그 고통들을 그림으로 표현해내서 그 그림을 가지고 그걸 치료하는 어떤 의료 전문인들도 그걸 같이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의사들이 그런 환자의 감정을 더 잘 알면서 알게 돼서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간호사 재단이 후원한 연구에서는 여러 아동에게 수술 전후에 그림을 그리게끔 했는데, 이때 신체상의 수술 전에 어떤 신체상의 왜곡된 그림을 그린 것을 보고 이 아동이 얼마나 불안했을지 이것을 부모와 다른 의료진들이 이제 같이 보면서 더욱더 철저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병의 어떤 진행 과정에 대한 단서나 또는 그 환자에게 있음직한 어떤 예후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시민성 질환이죠. 시민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미술 치료인데요.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불안과 긴장, 어떤 것으로 인해서 두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때 이 정신과 이 육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억압된 정서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미술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말을 더듬는 어떤 장애를 가진 환자들은 이제 언어 치료사가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원인이고 긴장이 원인일 경우에는 이런 미술 치료를 통해서 또 스트레스하고 긴장을 이완시켜서 치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진 환자들은 어떤 그 조형 작업을 하면서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줄일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미술 작업을 하는 동안에 그 창작 작업에 몰두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고통을 느낄 수가 없고 고통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감각 운동 근육이 실제로 이완되면서 어떤 유뇨증이나 유분증이 있는 아동에게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만성 변비부터 신경성 장염까지 많은 유형의 어떤 장애 운동성 문제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긴장을 푸는 수단을 제공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외상과 재활을 위한 미술 치료인데요. 어떤 사고나 수술로 어떤 그 신체적인 외상을 경험을 했을 때 미술 치료를 통해서 그 외상을 통한 어떤 그 충격을 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충격, 그런 감정들을 미술로 해서 해소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술은 어떤 압도하는 정서나 감정을 표현하고 담아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치료 기간이 아주 긴 그 질병들이 있죠. 무슨 화상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이런 보통 장기간의 외상일 경우에는 그런 고통이나 아픔이나 그걸로 인해서도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그거를 초기 외상의 충격부터 길고 긴 그 치료 기간, 그리고 어떤 이런 것들을 사회 복귀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병상에 누워만 지내는 그 환자들, 프리다 칼로처럼 이렇게 누워만 있는 경우에는 어떤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그 보조 기구들을 잘 설계해서 미술 치료를 미술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사지가 마비된 환자들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붓을 잡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미술 치료사가 대신 그 말을 할 수가 있다면 그 지시에 따라서 또
환자의 손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미술 치료 어떤 집단 그룹과 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감정과 좌절을 서로 이 집단에서는 서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룹 미술 치료는 또 특별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회복기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일부 환자들은 어떤 진행성 장기간 장애로 굉장히 괴로워하는데요. 이런 망성적 질병의 과정들을 어떤 좀 대처하는데 특히 도움이 되고 이런 창작 활동은 몰두하고 어떤 창작에 대한 기쁨 이런 걸로 인해서 또 길고 지루한 시기를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통이나 질병과 싸우기 위해서 어떤 정신적인 심상을 이용하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각화 기법들은 암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면역 체계를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연구 대상자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몸속에 그 T세포, 암세포를 제거하는 게 T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T세포가 번식하는 걸 상상하도록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상했던 것을 그리게 했는데요. 이 미술 활동 전후에 그 미리 뽑아놨던 그 혈액을 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이 전후가 미술 활동을 그러니까 심상 활동과 미술 활동 전후에 이 결과가 굉장히 극적으로 달랐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창작이 면역 세포 수를 증가시키는데도 도움이 됐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술 치료의 치료 개념은 미술 작업이 면역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창작은 정신뿐만 아니라 이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립보건연구소에 새로 생긴 대체의학부는 1993년에 미술치료를 대체 또는 보완치료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의사들의 어떤 그룹이 구성해 놓은 그런 협회에서는 예술에 대한 이 의학계의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술치료사들은 미술 작업이 환자들의 회복을 가속화시켰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사를 오가면서 겪었던 어떤 생리적 변화가 미술 작품에 굉장히 생생하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말기 환자를 위한 미술 치료를 적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어떤 간병인들에게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미술 치료가 이 말기 병의 진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자신의 세계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고 위축되고 있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을 창작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사는 말기 환자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도록 돕고 더 이상 이제 의학적인 기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에 그 환자가 자신의 병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이 미술과 치료사의 도움으로 인해서 환자가 자신의 운명과 타협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은 치료될 수 없을지라도 미술은 상처받은 자아를 치료하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미술 치료는 죽어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 사별 후에도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협하는 병을 가진 아동이나 성인 모두 비록 희망할지라도 회복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런 미술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런 희망의 끈을 또 잡을 수가 있겠고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별의 경험을 한 사람들을 위한 미술 치료인데, 사별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나만 살아있다는 어떤 죄책감이나, 그리고 반대로 또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어떤 분노감이 같이 분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술 작업이 어떤 그 너무나 슬퍼서 감당해낼 수 없는, 표현해낼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을 표현해내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상실이라는 어떤 외상의 시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기 개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미술치료사는 그 분만 전후에 사산을 겪은 여성을 통해 여성을 위해서 미술치료를 통해서 어떤 심리적인 고통을 줄여줄 수가 있겠고요. 줄일 수가 있었고요. 또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어떤 위기에서 이걸 이제 극복하지 못하면 우울증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미술 작업이 육체적인 건강처럼 정신적인 건강에도 지극히 중요한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실제 내담자 중에서 이렇게 아빠의 자살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러니까 아빠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는 어떤 죄책감에 너무 괴로워해서 우울증이 돼서 이제 우울증 진단을 받은 여성이 있는데요. 미술 치료를 통해서 어떤 그 죄책감이나 상실감들을 분출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그거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어떤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재난적인 상황에서의 또 미술 치료를 적용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재난적인 상황이라면 뭐 전쟁이나 또 자연재해나 뭐 위기 상황 이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먼저 전쟁의 상황에서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아이들이 상상 속에서라도 탈출하고 싶어서 미술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들은 그런 진실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글도 쓰고 거기다 그림을 그리면서 진실을 남기고 싶어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게 안네 프랑크의 일기죠. 이제 이거는 이제 글로 되어 있는데, 샤를로테 샬로몬의 어떤 그림 일기라는 것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그림으로 남겨졌다고 합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전쟁 포로로 수용소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일기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로들은 거기다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워하던 사람들을 그리고 또 추억들을 유지하면서 수년간의 긴장과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상처는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사라지지 않고 또 외상 후 스트레스로 장애와 같은 형태로 몸과 마음에 나타나는데요. 또 일본에서는 또 큰 지진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때마다 이 아이들의 특히 이제 부모님이 다 이렇게 죽고 혼자 남아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미술 치료로 그런 어떤 충격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자연재해가 있죠. 자연재해에서 이제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떤 인명피해를 많이 입었을 때 지진 후나 뭐 토네이도 이런 것들을 후에 어떤 회복시키기 위해서 미술 치료를 많이 적용을 하고요. 또 위기에 처한 가족들, 그러니까 이혼이나 별거를
통해서 가족이 해체된 가정, 성인과 아동들을 위해서 미술치료사들이 도움을 주고 있고요. 또 가족이 서로 대화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가족들을 해서 미술 치료를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혼 과정 중에서 미술 치료가 또 이혼을 방지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부들이 대화할 수 있도록 미술 치료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기도 하고요. 또 가족이 분열되었을 때는 대부분 아동들이 이제 조부모한테 맡겨지는 경우가 참 많죠. 이랬을 때 아이들이 그런 환경이 바뀌고 이거 갑작스러운 그런 환경에 의해서 혼란스러운 또 혼란스러운 감정과 버려졌다는 상실감, 이런 복잡한 감정들을 미술을 통해서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다. 또 청소년 보호소에서도 곧 떠나야 할 청소년에게 생활의 요령을, 미술 치료를 통해서 생활의 요령을 가르칠 수가 있고요. 또 단체 작업을 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것들을 배워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또 생활이 무질서한 사람에게는 또 질서를 줄 수가 있고요. 어떤 일시적인 상태, 그러니까 임시로 숙박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그 미술을 통해서 느낀 어떤 경험들이 영구적인 것으로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만성적으로 쌓여 있는데요. 이런 미술 치료가 심리적인 위험까지, 이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데 거기다가 이제 심리적으로까지 어렵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위험까지 커지지 않도록 어떤 2차적인 예방 차원에서 미술 치료를 적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역 자활센터나 복지관 등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미술 치료 프로그램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불안과 어떤 범죄 증가가 이런 증가를 이렇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교도소의 재소자를 위해서 또 미술 치료가 적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재소자들은 이제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가난하고 또 학대받고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또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미술 치료를 통해서 그 교도소에 있는 동안 그 어떤 사회 복귀를 위한 시간에서 미술 치료를 통해서 어떤 그 어렸을 때 학대받았던 고통받았던 것들을 치유할 수도 있고 또 그 오랜 그 교도소 생활을 또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을 위한 치료로서 미술 치료가 적용이 될 수가 있죠. 먼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같이 긴장되면서 이렇게 신체적인 어떤 그 질병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미술 치료를 통해서 이 그 심리적으로 이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표현해 내면서 심리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술 작업은 우리가 몸을 위해서,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고 비타민을 복용하듯이 이 비타민을 복용하고 뭐 정기 검진을 받는 것처럼 어떤 1차적인 또 2차적인 예방책으로 좋은 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동과 가족을 위한 미술 치료로서의 미술은 어떤 위험에 처한 아동과 가족을 위한 미술 치료 그룹은 어떤 자신의 어떤 경험과 토론을 통해서
창작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미술 치료는 자기 인식을 증진시키고 또 일상적인 어떤 관심과 두려움을 표현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어떤 선생님들, 그리고 상담사들, 그리고 미술 교사들, 그리고 어떤 다른 과목의 여러 선생님들과 협의를 해서 미술 활동 기회를 교실 안에서 더 많이 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술 치료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 또 아동에게도 학습 능력이 또 향상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보통 성인들을 위한 또 미술 치료로서 모든 연령의 보통 사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치료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동안은 특히 유용하죠. 또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이제 중에 한 부분이 이제 직장이죠. 직장 안에서 어떤 개인과 어떤 대인 관계, 정신역동의 그러니까 대인 관계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워크숍을 통해서 직원이 직장 내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일을 하고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미술치료 워크숍이 도움을 될 수가 있고요. 또 대인관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술치료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1차적인 또 2차적인 예방적으로도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의료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모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미술치료를 통해서 어떤 다스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연령의 일반인도 미술치료를 사용을 통해서 어떤 소소한 갈등을 좀 더 쉽게 극복하고 또 성장시키기 위해서 미술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미술치료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